안녕하세요. 뚝심의 잡념라디오입니다. 지난번 대홍수 영화 리뷰 때 굉장히 비판적인 평가를 했었죠. 이게 사실 김병호 감독님에게 좀 실망을 했는데요. 사실 감독님의 첫 데뷔작인 영화 더 테러 라이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더욱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긴 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더 테러 라이브 영화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 역시 결말까지 모두 스포하는 수준이오니 혹시나 아직 보지 않으셨는데 볼 의향이 있으시다면 정중히 뒤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더 테러 라이브는 앞서 말했듯 2013년 개봉한 김병호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5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나쁘지 않은 성적과 평가를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더 테러 라이브는 하정우가 연기한 윤영화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국민 앵커였던 윤영화는 어떤 비리 같은 것에 연루되며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밀려났죠. 그리고 어느 날 라디오 생방송 진행 중 신원미상의 청취자로부터 한강다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아요. 윤영화는 단순한 장난 전화로 생각하고 끊었으나 그와 동시에 마포대교가 폭발합니다. 윤영화는 당황했으나 이것이 자신이 다시 마감 뉴스로 복귀하며 예전의 명성을 되돌릴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테러범과의 전화를 독점으로 단독 생중계를 계획하고 테러범과 협상을 시도하죠. 하지만 테러범은 21억이라는 상상 이상의 보상금과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단독 생중계를 하고 있던 윤영화의 귀에 꽂힌 인이어 역시 폭탄이 설치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는 대통령을 부르고자 하나 최종 협상에는 실패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윤영화가 있는 건물 역시 무너지고 테러범도 사망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처음 제가 봤을 당시는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나이가 들면서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으나 몇 번을 다시 봐도 정말 좋은 점들이 많은 재밌는 영화였어요. 우선 장점들부터 이야기하죠. 첫 번째로 하정우 그 자체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상 하정우 단독 주연인 하정우에 의한 하정우를 위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공간적 배경은 라디오 스튜디오, 딱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영화가 지루해질 수 있어 필연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하정우의 연기력에 기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정우는 그간 본인의 필모그래피와 평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최고의 연기를 펼칩니다. 정말 하정우가 아닌 다른 배우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이후 영화 터널에서도 느꼈지만 하정우라는 배우는 본인 혼자의 힘만으로 영화 하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표정과 목소리, 몸짓 등을 전부 활용하여 다양한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해냅니다. 또한 영화의 러닝타임이 97분입니다. 이는 보통 영화가 2시간 정도에 달하는 작품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영화는 불필요한 부분을 빼고 빠른 전개를 하는데 이 역시 영화가 루즈해지는 것을 막는데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상당히 긴장감 있고 재미있는 연출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최근 대홍수와 가장 차이가 명확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명확한 주제의식과 장르 집중이에요. 사실 이때부터 그 모습이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김병호 감독은 현재 사회에서 어떤 시사해볼 만한 논의거리와 본인의 생각을 영화에 담아낸 것을 좋아하고 또 잘하는 것 같아요. 영화 대홍수는 AI가 다원화되는 시대에서도 엄마의 모성애는 본능적이고 절대적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같아요. 주제가 상당히 고리타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워낙 우직하게 몰고 가니 뭘 말하고 싶은지는 다들 느껴지잖아요. 다소 올드한 주제와 괜히 이것저것 겉핥기식으로 합쳐진 장르들 때문에 맛이 없을 뿐입니다. 더 테러 라이브 역시 극 후반부에는 신파가 나오고 루즈해지기는 하지만 영화 전체적으로 테러원과의 긴박한 그 대치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이 영화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오는 이러한 사회적인 위협들이 언론과 방송에서 어떻게 방치되고 있는가, 국가와 언론은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하는가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정말 이야기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왜 현재도 연예인들이 논란이 터지면 국가가 뭔가 감추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면 언론들은 어떻게든 더 빠르고 자극적으로 퍼다나르려고 앞다투어 경쟁하는 추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할 만한 이야기였고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테러 라이브는 그냥 정말 재미있어요. 어떠한 생각할 거리, 사회 비판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그냥 영화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만 봐도 시간이 진짜 빠르게 갈 정도로 역동적입니다. 아까 말했듯 단점들도 없지는 않은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호불호나 가치관에 따라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후반부가 아쉬웠는데요.
영화가 내내 긴장감을 유발해 오다가 마지막에 테러범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테러범은 과거 한강다리를 짓다가 일하는 도중 사망한 인부의 아들이었어요. 당시 국가의 행사가 있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했었고 그 대가를 죄 없는 인부가 치르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국가는 그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사과도 없었기에 아들이 이러한 테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지점이 참 아쉬웠던 게 일단 이런 짓을 벌이기에 범인은 너무도 어려 보였어요. 아마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영화 내내 있었던 범인의 말투나 단어 선택들과는 이질감이 있었어요. 참고로 범인 목소리 역은 김대명 배우가 맡았는데 그분은 워낙 본인만의 말투와 톤이 확실하신 분이라 차이가 더욱 더 크게 느껴졌네요. 그리고 범인과 조우한 하정우는 모든 진실을 알고 난 뒤 허망해합니다. 범인은 총에 맞아 사살되고 하정우 역시 무너지는 건물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데 너무 급한 엔딩이라는 느낌이 있었고 사실 영화 내내 보이던 하정우는 아주 욕망에 충실하고 이기적이며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고 하지만 하정우의 감정 변화가 너무 억지스럽고 극단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영화가 정부의 무기력함과 약자들의 억울함을 공론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에 이 부분에서 조금 억지스럽더라도 그렇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영화에서 범인이 요구한 것은 21억이라는 금액도 있지만 결국 대통령의 사과였어요. 대통령만 방송에 나와서 사과한다면 더 이상의 테러를 멈추고 자수하겠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결국 영화에서 대통령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영화가 이 모습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지점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대테러 범죄 상황에서 범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 절대 협상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주제는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조만간 잡념 라디오 주제 이야기 편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더 테러 라이브 리뷰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였고 이런 영화들이 자주 개봉됐으면 좋겠네요.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